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종 결론까지 2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흥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후보 공천계획 의혹 수사를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 이후 명 씨의 제보와 관련해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고 말한 육성도 추가 공개됐습니다.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명태균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창원에서 명 씨를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이 다음 달 26일로 정해졌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5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법원 확정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기존 입장을 단축했습니다. 이미 거짓으로 드러났거나 핵심 참모들마저 인정하지 않는 주장들을 반복했는데요. 이준범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며 불법 내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엄법은 왜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의 계엄과는 왜 존재하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당시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냐고 강변했지만 증인으로 나온 핵심 참모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조차 이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만 본능적으로 했습니다. 심지어 윤 대통령 자신도 계엄령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해 계엄법을 어겼다고 자백한 셈이 있습니다.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武力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당에 투입한 군 병력이 많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발표한 계엄당의 투입 병력은 1,500여 명으로 윤 대통령 주장보다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밝힌 병력 철수 지시 시점도 사실과 다릅니다.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이 병력 철수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시간은 새벽 3시쯤. 윤 대통령이 주장한 시점보다 2시간이나 됐습니다. 그때 한 3시경에 군 이제 철수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한테 직접 받은 것은 3시경 그때 처음 2시 50분 3시 40분. 네, 2시 50분. 윤 대통령은 군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시 군인들이 환하게 불 켜진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은 영상을 통해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도 금융실명제를 발표할 때 사전에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1993년 8월 13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긴급 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때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이는 날짜부터 틀린 잘못된 주장입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8월 13일이 아닌 12일 오후 5시 반에 국무회의 소집을 지시했고 저녁 7시부터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7시 48분에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안건은 의안 번호와 함께 국무회의에 정식으로 상정됐으며 의결도 거쳤다는 점에서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12월 3일 밤 상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흥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오늘 오전에 나옵니다.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고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재판관 맞부명 체제가 갖춰지는데요.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결론이 끝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재광 선관위에 대한 강사원의 직무감찰 적법성 여부가 오늘 밝혀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0시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었는데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3월이 다가오면서 오늘부터 대응 체제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더해 공공석탄 화력 발전기 가동을 추가로 멈춥니다. 또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하고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늘리는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건물 등 파손에 대해 소방당국의 예산으로 보상해주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화재 신고자가 집 주소를 잘못 알려주거나 화재 탐지 오작동으로 소방관들이 문을 강제 개방한 경우에도 파손을 소방당국의 예산으로 보상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방 덕분에 인명과 재산을 지킨 당사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소방당국 예산으로 이를 보상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보상 여부를 결정할 명확한 기준이나 문서화된 매뉴얼 등이 없어서 비슷한 사안도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법원의 판례와 같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 소방당국이 지급한 손실보상액은 2022년 약 4,300만 원에서 2024년 1억 58만 원으로 3년간 계속 증가했는데요. 소방관 개인이 보상하지 않더라도 예산으로 보상을 해주는 상황 자체가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던 육해공군 자진 퇴교생이 지난해는 2023년과 비교해서 23% 줄었다는 기사입니다. 일각에선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된 군인들의 사기가 추락하면서 사관학교 인기가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입학 경쟁률 역시 일제히 증가했는데요. 경기 침체 속에서 국립인 사관학교의 학비와 기숙사비 등이 모두 무료인 점과 교육과정만 마치면 공무원이 돼 취업 걱정이 없다는 장점이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정부가 초급 간부 연봉을 대기업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점도 이탈자를 줄이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초훈련 난이도가 하락한 것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입니다. 번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 추락 등 다발성 골절과 출혈을 보이는 중증 외상 환자를 24시간 365일 치료하는 시설인데요. 서울의 유일한 번역외상센터에서 마취과 의사가 부족해 2월 중순부터 야간과 휴일 응급수술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국립중앙의료원이 마취과 전문의 6명이 1년 동안 돌아가며 당직을 섰지만 체력이 소진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의료원에서도 외상 전담 마취과 전문의 채용 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하며 재공고 중이지만 적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서울 시민들이 갈 곳이 없어져 중증 외상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은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북메일입니다. 경북 청도군이 가짜 조각가의 사기 행각에 2억 9천여만 원의 예산을 날렸다는 기사입니다. 지난 2022년 조각가 A씨는 자신을 프랑스 파리에서 대학 교수를 역임했다고 소개하면서 어머니의 고향 청도를 위해서 자신의 작품과 소장품 등 수백여 점을 모두 기부하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는데요. 청도군은 작품 설치비와 작품비 명목 등으로 2억 9,700만 원을 제공했지만 A씨의 학력과 경력은 모두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최근 법원에서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청도군은 A씨에게 조각작품 예산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뒷북 행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끝으로 충청투데이입니다. 충남 내포 신도시의 퍼블릭 골프장이 오는 5월 개장을 목표로 건설 중인데요. 골프 연습장 설치를 위해 세워진 47m에 달하는 철제 구조물이 용봉산과 수암산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 이전 환경영향평가와 경관 심의 등에서도 지적됐던 경관 훼손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건데요. 골프장 건설을 맡고 있는 내포개발 측은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조경을 통해 용봉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시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